안녕하십니까, 이해란입니다. 오래간만에 제멋대로 논평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그 성상훈 기자께서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못 나오셨어요. 강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제멋대로 논평을 계속 하다가 혼자서 막 주저리 하는 것이 그 구독자들과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좀 따분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성상훈 기자님하고 같이 이제 했는데, 또 성상훈 기자님이 그 생각보다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우리 구독자도 많이 늘어났고 지금 거의 뭐 8,000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들께서 이해란 TV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또 많이 눌러주시고 광고도 좀 눌러주시면,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면 저희들의 이 운영에 도움이 좀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 광고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가끔은 좀 좀 지루하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광고가 상당히 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불편함을 조금 견뎌주시면 저희들이 광고 수익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광고 신청을 했었고요. 실제 이걸 운영하려면 뭐 편집 비사도 써야 되고 이게 또 잘하려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기술자가 없어가지고 우리끼리 하고 있어요. 우리 강수현 총무님, 여기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얼굴 좀 여기 얼굴 좀 너무 미인이라서 지금 못 보여드리고 있어요. 상당히 이쁘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뭐 구차스러운 또 부탁도 하게 되고 또 광고도 좀 했습니다. 통일약과 우리 성상훈 기자가 광고하니까 좀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 통일약과 드셔보신 분들께서는 맛이 괜찮다. 뭐 오늘 아침에도 이제 문자가 하나 왔는데 맛이 좋아서 다시 주문하려고 하니 외국에 전화번호가 없더라. 그래서 전화번호를 꼭 넣어서 보내달라. 이런 이제 요청이 오기도 하고 이러면 저희가 상당히 기분이 업됩니다. 이게 돈을 떠나서요. 제가 만든 상품은 저희 자식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식이 이렇게 그 고객들한테서 사랑을 받으면 정말 기쁘거든요. 그거는 만들어서 뭘 팔아간 사람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일약과 광고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능라 밥상이라고 하는 제가 북한 전통 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탈북해서 오신 분들 가운데 일자리를 구하기가 만만치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연세도 또 있으시고 또 뭐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사실 대한민국의 이 정말 무한 경쟁 경기장에 들어서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날마다 이제 월급 주는 걱정을 좀 해야 되고, 사실은 운영이 뭐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겪어보니까 본인이 배고픈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죠. 견디기가. 그런데 자식을 굶길 때 어미의 심정은 어디에 뭐 표현할 방법이 없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월급을 못 주는 것은 자식을 굶기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구독자들께서, 애청자들께서 저희 능라밥상 사랑해 주시고 통일약과도 많이 주문해 주시고 또 가자미식회도 이제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애용해 주시면 저희들의 뭐 사업에 조금 도움이 돼서 제가 이 탈북하신 분들하고 정말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직원들 월급 문제가 걱정이 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이런 애국 활동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광고도 좀 봐주시고, 부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통일약과도 많이 좀 사주시고
또 능라밥상도 많이 방문하셔서 예, 우리 좀 봐주시고요. 저희 이렇게 광고를 하는 대신 제가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MSG, 그러니까 뭐 미온이나 다시다 같은 버저 첨가제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간장과 고추장과 소금으로써 맛을 내는 순수한 식재료의 맛을 가장 최상의 조건에서 내기 위한 그런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킬 테니까요. 저는 건강한 음식을 여러분들이 드시면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음식을 좀 많이 찾아주시면 제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이 정말 성스러운 싸움에서 열심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지금 중국의 숭타오라고 하는 이 특사가 북한에 가 있죠. 20일날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동안 이제 뭐 김정은을 만날 것인가, 김정은이 이 숭타오 특사를 만나줄 것인가,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이 아마도 이 숭타오 특사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금 가장 옳은 정확한 예측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중국어 방송인 NTD TV가 김정은이가 삐져가지고 숭타오를 안 만나준다는 그런 방송을 했는데요. 김정은의 입장에서 시진핑 주석이 좀 급이 높은 자기와 좀 그래도 이렇게 자기의 격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특사를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숭타오가 지금 중국의 청소기 특사인데 대외 연락 뭡니까 대외 연락 부장이죠. 그래서 그렇게 급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삐져가지고 시진핑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이 북한에 특사대표단을 보낸다. 큰 움직임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렇게 상당히 기대 섞인 트윗을 날린 적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지금 중국의 숭타오 특사가 빈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중국의 이 특사가 가 있는 동안에도 이 북한은 계속 대미 비난 방송을 쏟아냈죠. 뭡니까? 북한의 내각 기관지인데요. 민주조선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거든요. 이 민주조선은 뭐라 그랬냐면 개인 필명이지만 이건 사실 개인 필명이 아니라 이거는 북한의 김정은의 생각이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최근 우리 해군이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3척과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벌인 사실을 거론하면서 늑다리 미치광이 트럼프의 남수선 행각 이후에 강행된 군사적 도발 행위로서 조선반도 정세 격하의 주범이 과연 누구인가를 세계 면전에서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그의 아부굴종하며 상전과의 군사적 공모 결탁 강화에 매달리고 있는 괴뢰들의 북침전쟁 야망은 언제가 더 변함이 없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은 정세 긴장의 주범인 미국의 군사적 적대 행위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정책이 종식될 때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당장 중단하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철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노동당 그 기관지죠. 노동신문도 뭐라 그랬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대 성명을 분석하는 어떤 그 논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북핵 폐기를 노린 무분별한 대북 압살 행각, 미국의 배를 채우기 위한 강탈 행각, 패권적 지위 복귀를 노린 교활한 행각이라고 이제 아주 야비하게 평가를 하면서 절대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그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뭐 중국의 그 숭타오 특사가, 대북 특사가 북한에 가 있는 것은 전혀 이 대미 관계라든가 이 대남 관계라든가에 전혀 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뭐 이 숭타오 특사가 사실은 그 지금 최룡해, 그다음에 이수용 이런 사람들을 만났죠. 뭐 이런 사람들 만나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뭐 북한에서는 그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지시 아니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거든요. 뭐 최룡해 아무리 천번만 만나도 그 효과가 없고요. 그 김정은을 만나야 되는데 김정은 또한 만난다고 한들 김정은은 어느 때든지 말을 아무 때나 바꾸는 자이기 때문에 그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발표하시는 중대 성명에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뭐 별다른 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 국무부가 그 쌍중단 제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게 하는 거, 이거를 바로 쌍중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쌍중단 제안을 이제 그 중국에서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예측을 이렇게 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합법적 훈련을 북한의 불법적 활동과 이렇게 동급으로 취급을 해서 맞바꿀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미국의 그 국무부 헤더 노트 그 대변인이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이제 그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시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동결 대 동결, 즉 쌍중단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이제 발표했는데요. 이거는 아주 그 잘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그 지금 김정은 정권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권력의 불안정성이거든요. 이 북한은 그 왕조 3대를 내려오는 이 세습 왕조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핵을 개발했고요. 이 핵은 그동안 북한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게 상당히 많은 이 혜택들을 갖다 준 거죠. 그 핵을 계속 흔들면서 육자회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막아냈고요. 사실 김정일 정권은 이미 94년도 이후에 망했거든요. 그 망했는데 그 망한 것에 이제 깃발을 꽂기 전에 대한민국의 그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어이없는 그 대북 굴종 정책을 실시하면서 4억 5천만 달러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국민 열세를 갖다 줬죠. 이 달러를 갖다 줬기 때문에 이 달러로 인해서 정말 죽어가던 김정일 정권은 살아났고, 김정일 정권이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괴물 또 세습 정권이 탄생하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지나간 이 역사적인 어떤 경험들에 비추어서 지금 제대로 결단을 잘 그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헷갈리고 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북
뭡니까? 대선 때 내놓았던 그 여러 가지 뭐 공약들이 있지만 그 공약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공약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었죠.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 북한의 공산 왕조 체제를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이렇게 그 하나의 정부, 두 개의 체제, 이거를 이제 운영해 간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북한은 공산 왕조 체제가 안고 있는 어떤 치명적인 그 약점 때문에 경제가 망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공산주의 그 경제 체제와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체제가 이게 어떻게 이 같은 정권 안에서 유지가 되겠냐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좌우합작 정권은 다 망했죠. 가장 가깝게는 중국의 장개석 정권하고 그때 모택동이 좌우합작을 하는 바람에 그 막강하던 장개석 정권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예멘이 연방제 통일을 했죠. 그런데 예멘이 망했죠. 지금 예멘은 계속 내전 상태이고 예멘 국민들은 엄청난 지금 가난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외에도 많죠.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이 시장경제 체제와 북한의 공산 체제가 이렇게 그 하나의 정권, 하나의 정부 아래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 안고 있는 딜레마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딜레마가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면서 그들이 선택했던 공산주의 왕조 체제라고 하는 그 체제 때문에 망한 것이거든요. 그 체제의 약점 때문에 체제가 안고 있는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성 때문에 망한 것인데 김정은의 권력을 가장 위협하는 어떤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너무 발전된 선진국이 되어 있다는 그 자체입니다. 김정은이 그러면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김정은은 대한민국의 그동안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오는데 정말 중요한 중심축이었던 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라는 그 막강한 살인무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밑에 가서 총리를 지내실 겁니까? 뭐 노동당, 조선노동당 뭐 위원을 지내실 겁니까? 연방제 통일이라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의 또 위험한 발상들이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의 여당 대표가 토지 국유화를 떠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개헌을 통해서 지방 분권제를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연방제로 가기 위한 어떤 그 기틀을 놓으려고 하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지거든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김정은의 그 공산 왕조 체제 밑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사회주의 체제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접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작년도에 촛불 집회할 때 제가 그 촛불 집회 현장에 가봤을 때 사회주의가 답이다, 자본주의가 문제다, 이런 그 찌라시들이 그 사방에 널려 있었고 실질적으로 체게바라의 공산 쿠데타를 그 이렇게 주장하는 피켓과 현수막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앞에서 저한테 직접 촛불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나쁘지만 사회주의는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촛불 민심은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민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히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맨날 어디 가면 촛불 뭐 혁명이 어쩌고 촛불 민심이 어쩌고 뭐 이러면서 촛불들을 위한 촛불 세력을 위한 대통령임을 자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핵은 김정은의 핵은 바로 이 촛불 세력임을 자임하는 이런 사람들과의 연합을 하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목적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사랑하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를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고 나의 가족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싸워야 되는 때입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주변에 있는 이 촛불의 그 선동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을 우리가 하루에 한 명씩 교육을 시켜야죠. 나는 요즘에 이게 사실 서울인지 평양인지 또 내가 살았던 양강도 해산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이제 대통령의 부인을 엄청 우상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요즘에 뭐 그 이설주 전내나는 그 어린 아이를 무슨 인민의 어머니 뭐 이따위로 하면서 지금 조국의 어머니 뭐 이런 걸 하면서 지금 뒤따 지금 신격화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김일성의 모친 강반석도 신격화했고 김일성의 마누라 김정숙도 신격화했고 또 뭐 김정일의 엄마 김정숙도 신격화했고 김정일의 마누라도 이제 김정일은 하도 첩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김정은의 엄마가 되는 그 뭡니까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김정은의 그 엄마를 이제 막 또 신격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요즘에 뭐 언론들 보니까 이 문비어천가를 넘어서 무슨 뭡니까? 선수수키? 이런 뭐 애칭까지 만들어가지고 지지율 조사를 해가지고 김정숙의 그때 이름도 왜 김정숙입니까? 김일성의 부인같이 딱 김정숙입니다. 그래가지고 김정숙 대통령 부인의 지지율이 뭐 문재인을 넘어섰다느니 뭐 이러면서 지지율 뭐 70% 뭐 80%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우상화 아닙니까? 우상화? 신격화. 그리고 국회가 분명히 있는데 무슨 맨날 공론화위원회인지 뭔지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이거 북한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북한에도 이제 법기관이 다 있는데 그건 무슨 노동자 교체할 때 무슨 당정 무슨 당 행정 무슨 사법 무슨 합동하는 무슨 또 교체할 때 무슨 그룹화 뭐 이런 거 맨날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들들들 볶아가지고 못 살게 그러거든요. 그리고 막 사람들을 막 붙잡아다가 막 공개 채용하면서 협박하고 요즘에 막 박근혜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은 다 무슨 범법자라 그래가지고 막 잡아가가지고 지금 막 사람들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야말로 북한하고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은 아주 속으로 너털 웃음을 치고 있을 거예요. 야, 잘하고 있네. 예. 그래서 김정은의 욕심은 뭐냐? 어떻게 하나 트럼프 대통령을 굴복시켜서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고 그리고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자기들의 이 침략적 야망이죠. 대한민국의 이 발전된 경제력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 목적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 민주주의 국가의 이 약점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 미국을 계속 협박을 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워싱턴 DC에다가 미사일을 떨구겠다. 핵폭탄을 쏟아붓겠다. 샌프란시스코를 공격하겠다. 러스안젤레스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괌을 타격하겠다. 이런 거 계속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미국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해서 우리 무서우니까 빨리 주한미군 철수시켜달라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테러 집단, 깡패 집단에게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대화요? 되겠습니까? 깡패하고 야만하고 인간이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협상이요? 협상이 가능합니까? 말하고 나서 뒤에 돌아서 거짓말치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이요? 중국말 안 들어요. 중국 우습게 봅니다. 그 연영묵 총리가 이제 총리를 할 때 중국과 협상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똥떼놈들이라고 이제 막 욕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중국에서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연영묵 씨가 그때 총리직에서 좌천이 돼가지고 자강당 책임비서로 밀려났어요. 그런데 그때 자강당 책임비서로 밀려날 때 그 내적으로는 김일성이가 그 정말 연영묵 동무가 시원하게 말 잘했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 똥떼놈들 저것도 믿을 게 못 된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김일성도 중국을 믿지 않았고 김정일도 중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서까지 남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정은도 중국을 믿지 않습니다. 중국의 영향력 별로 없습니다. 중국이 이제 중국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딴 생각하고 그런데 철없은 동색이라고 중국하고 북한은 똑같은 공산당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런 거에 속아가지고 중국을 믿고 북한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무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쌍중단 제안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세라 허커비 백악관 대변인이 이번에 중국 승타오 특사의 대북 북한 방문 결과에 따라서 테러 지원국을 재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되고 대한민국 정부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통일부가 민간 지원이라고 하면서 허락을 했죠. 민간 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 무슨 민간이 있습니까? 북한은 다 국가가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대한민국만 민간이라는 타이틀을 짜가지고 가는데 그 민간 돈이 가는 겁니까? 국가의 재정이 가는 거 아닙니까? 국가의 재정이. 국민의 혈세가 민간이라는 이 연막을 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꼼수를 부려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동안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북 민간 사업자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하면서 돈의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군사 비밀 자료들을 뽑아다 갖다 바치고 대한민국을 위해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엄중한 때에 민간 지원이라고 하면서 대북 지원을 승인한다고요? 이런 반역 행위들을 즉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하루빨리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시고 이 지구상에서 김정은 정권을 하루빨리 몰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